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우리의 삶, 그것도 고달픈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죠. 욕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위로는 또 누군가에겐 새로운 희망이 되어 가기도 할 겁니다. 노너라는 책을 살면서 한 번은 읽어야 될 책으로 손꼽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고달픈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묵직한 위로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힘겨운 시대가 됐죠. 때때로 우리는 누구에게 묻죠. 아니요, 내 자신에게 물을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물음에 이미 답을 한 사람이 있죠. 바로 2500년 전에 한 철학자 이야기입니다. 바로 공자가 그리고 그의 말씀이 담긴 논어가 바로 그 답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달픈 우리의 삶을 논어에서 길어 올려 보려고 합니다. 논어라고 해서 특출나게 엄청 크게 울림을 주거나 특출나게 길을 잃었던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한 곳으로 정확히 가르쳐 주거나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책임에는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간략히 준비를 해봤고요. 조금씩은 뜻이나 이런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원래 고달픈 법이죠. 아침엔 눈을 뜨는 것부터 버겁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마음은 점점 말라가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데도 외롭고 쉬는 날엔 오히려 더 허무할 때도 있는 것 같죠. 돈을 벌어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마음이 공허한 것 같죠. 우리는 모두가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조금씩 지쳐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고달픈의 근원은 단순히 할 일이 많아서 바빠서 돈이 없어서 이런 이유일까요? 공자가 논어에 남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를 몰라주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모르는 것을 걱정하라. 즉 고달픈 삶이더라도 사람은 남을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더 성찰해야 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은 원래 고달프고 원래 힘든 법이라는 거고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찰하고 반성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항상 탓하면서 남을 먼저 보려는 것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현대사회에서 부족한 부분이 이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삶이 고달픈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유는 아마 마음이 어지럽고 중심이 없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논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의를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생각한다. 삶이 고달픈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마음이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공자는 삶의 중심을 즉 마땅한 도리와 가치에 두려고 말을 하죠. 오늘날 우리의 피로는 많은 경우 이익만을 쫓는 데 있기 때문에서 올 겁니다. 직장에서 경쟁, 관계에서의 계산, 소비에서의 비교심 같은 게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피로, 즉 이익을 쫓는 데서 온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의미를 쫓는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어떤 행동이 나와 타인에게 마땅한가라는 질문을 먼저 자신에게 던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삶의 중심이 잡힐 수 있을 겁니다. 삶이 고달픈 이유 두 번째로는 바로 남과 비교하고 인정받고 싶어 안달하기 때문일 겁니다. 논어에서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남을 알지 못함을 걱정하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SNS,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면서 남에게 꼭 보여줘야 된다는 보여주기식이 너무 많은 세상이 됐죠. 심지어는 내가 외제차도 없는데 잠깐 외제차를 빌려서 사진을 찍으면 그게 과시가 되고 허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남은 내가 외제차를 뽑고 몰고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믿어버리기까지 하죠. 이만큼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SNS 같은 곳에는 더 많은 자극적이고 허세적인 그런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런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끊임없이 갈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을 때 깊은 외로움과 피로를 느끼는 사회가 됩니다. 그러나 공자는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괴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내가 얼마나 타인을 내 자신보다 더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말을 합니다. 타인의 인정보다 이해의 깊이를 추구하라라는 뜻이죠. 관계의 방향을 받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받는 것 말고 이해하기로 바꾼다면 마음이 훨씬 평온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삶이 고달픈 이유 중에 핵심적인 이유가 오늘날 사회에서는 남과 비교 아닐까요? 비교만 하고 그냥 다시 돌아서서 좋은 마음이 되면 괜찮은데 이제는 인정까지 받고 싶어 하는 게 더 문제가 돼버린 사회죠. 남과 비교하기가 어렵다면 비교는 하세요. 그리고 비교한 다음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쩌면 건강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부족함은 모른 채 남 탓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일 삶의 고달픈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논어에서 이런 말 있죠. 나는 매일 3가지로 나 자신을 반성한다. 고달픈 삶은 종종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는 자기 연민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공자는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이 인간을 성숙하게 만든다고 말하죠. 3가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자기 반성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 동안 자기 반성을 해보시고요. 5분이면 굉장히 짧죠?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내가 오늘 불성실했던 건 없는가? 다른 이에게 불편을 준 거 없는가? 반성도 해보라는 거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습관은 삶의 질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돌아보는 습관. 돌아볼 수 있는데 이것을 습관화 들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매일같이, 매주, 매달,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남 탓을 안 하게 되는 건데 결국 남 탓을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그런 것은 자기 반성, 이것을 또 습관화해라. 그러면 점점 내가 성숙해지는 나 자신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이거는 현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좀 이어져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배우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8, 90년대에도 사람들이 배우는 걸 그렇게 좀 싫어했다고 하는데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논어에 나온 말입니다. 지속적인 배움은 삶에서 에너지를 줍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배움보다 생존이 우선이 되고 그 결과 삶은 지루하고 고단해지는 법이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무엇이라도 배우자라는 거예요. 매일 습관화. 조금씩,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무엇을 배우자?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책 한쪽만 읽어도 돼요. 사람과의 대화가 좋으면 사람과의 대화를 5분씩만이라도 가져보세요. 회사 동료, 친구, 직장 동료, 가족과 관계에서도 5분만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면 조금씩
나의 습관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좋은 강의도 좋습니다. 강의 하나라도 챙겨보세요. 강의 하나를 들으면 정말 조금 그 사람의 울림?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배운다는 것은 뭐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배움의 자세를 계속적으로 습관한다면 삶은 지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맙시다. 배우는 것을 사랑하고 배우는 것을 조금씩 취미 삼아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삶이 오히려 조금은 진짜 1% 이상은 희망이 가득 차질 것이고 재미있어진다라는 것을 정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종이접기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뭐라도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배우려고 해보자. 특히 요즘 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너무 잘 발달된 사회에서는 사람이 좀 배우는 것을 더 게을리하죠. 뭐 아무리 옛날 시대부터 배우는 것을 인간의 본능상 게을리했다고 치더라도 요즘 사회만큼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배우기를 게을러하고.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계속 익히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 또한 즐거워진다라는 사실. 5번째로는 나이 들수록 관계가 허약해지기 때문에 삶이 고달플 겁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고독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덕 있는 사람 곁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공자가 꼭 말을 안 해도 당연한 소리 같아요. 성공한 사람,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 잘 베푸는 사람 모두 주변에 사람이 많죠.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결국 이웃이 많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할 겁니다. 당연합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 덕이 많기 위해서, 덕을 많이 쌓기 위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미 주변에 이웃, 즉 사람이 많다.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의리 있고 따뜻한 사람은 결국 외롭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는 끌리는 사람보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끌리는 사람은 매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찾는 사람이 됩니다. 안정감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을 찾을 때 처음 젊었을 때는 뭐 끌리는 사람을 찾아도 나중에는 안정적이고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뭐 일반화적인 건 아니지만 그런 말이 있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잘 끌어오는 그런 무언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때문에 나이 들수록 관계가 허약해진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내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많으니 나는 앞으로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좀 베풀고 하는 일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이러면서 기댈 수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한다면 삶이 그렇게 고달프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정리를 하자면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라는 논어의 책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말이 오늘날 이런 말로 바뀌어서 쓰이죠. 천재도 즐기는 사람은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 어쩌면 이 말이 논어로부터 나온 것일 겁니다. 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 결국 내 일이든 내 사람이든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삶은 고달프기 마련이지만 그 안에서 좋아함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꽤 견딜만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조금은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바라보면 삶의 고달픔은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하루하루 견디는 삶은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은 이라는 단어를 붙여가면서 살아보세요. 논어는 고리타분한 옛글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위로가 되고요. 때론 따끔한 조언이 되기도 하는 한 줄의 문장이 인생의 나침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고단한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다음 시간에도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